아무튼 부처님 오신 날 연등을 이제 키게 되는데 그 연등 킨다는 게 불탈 연자예요. 연꽃 연자 아닙니다. 연꽃 연자 아닙니다. 불탈 연자예요. 그래서 불을 밝힌다는 게 목적인 거야. 그러니까 등을 밝힌다는 게 목적인 거지. 등불이 목적이지 연꽃이 목적이 아니야. 연꽃이 목적이 아니야. 연등은 언제부터 했는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저거 손 더럽게 많이 갑니다. 손 더럽게 많이 갑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지금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손으로 많이 비볐죠.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 가까이 되면 손에 이렇게 물든 사람들, 봉숭아 물들듯이 이렇게 해서 포런색 물들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게 이제 등 비비는 사람이고, 요즘은 이제 이런 것도 싫어하니까 그냥 다 사다가 달아놓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공산품이죠, 공산품. 아니 그렇잖아.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부처님 오신 날 가까이 되면 그거를 계속 막 이렇게 깔아놓고 비비고 그뿐 아니고 정월 대보름 끝나고 나서 비비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니 큰 절은 그걸 다 일일이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힘드니까 나중에는 한지등으로 팔각등 같은 거 이렇게 싹싹 만들다가 그냥 다 이제 사서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죠. 근데 어떻게 저런 식의 연등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요. 저 기계로 만드니까 지금 이렇게 주름이 이렇게 가 있거든, 그 종이가. 근데 이걸 만들기가 쉬운데 저걸 어떻게 옛날에는 만들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연등은 등이라는 개념이 우선이 있는 거고, 등불이라고 하는 개념. 여기에 나중에 추가로 뭐가 붙느냐면 연꽃이라는 의미가 첨가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 연이라고 하는 게 같은 발음이어서 마치 연꽃등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그냥 불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풍등. 어디 풍등제 하는 데가 있던데, 우리나라도. 저 어딘지는 잘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어디 이렇게 풍등 이렇게 쫙 날리는 거 하던데,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그렇게 맞는 건 아닌데, 그게 약간 바다 쪽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바다 쪽으로 떨어져야지, 이쪽으로 떨어지면 잘못하면 문제가 생겨요. 연등은 마치 그 풍등이나 안 그러면 강에 유등 이런 거 있어요. 유등제. 유등도 어디 하던데? 유등은 좀 여러 군데 사는 것 같아요. 뭐 진주도 하는 것 같고, 진주 남강도 하는 것 같고, 좀 여러 군데. 왜냐면 그거는 가두리 양식이거든. 이렇게 딱 막아놓고 거기서 내려봐야 어디까지 갔다가 싹 걷어버리면 돼. 그러니까 그거는 힘들지 않아. 유등이라고 하는 건 힘들지 않아요. 근데 이제 풍등은 저게 통제불능이고, 이게 뭐 바다 쪽으로 가다가도 갑자기 바람 슉 불면 이쪽으로 해서 산으로 떨어지고 이러면 난리가 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풍등은 좀 위험하고, 유등은 뭐 점점 좀 많아지기 싶어요. 예. 그리고 예전에는, 그러니까 그렇게 빛을 본다라고 하는 문화라고 보시면 돼요, 이 연등이. 예, 그래서 어두울 때 하는 거고, 등과 관련한 거는 무조건 다 어두울 때입니다. 낮에는 이 세상에 태양빛보다 강한 빛은 없잖아. 인공으로 몰라, 핵이 터지면 뭐 그러고보다 강하려나 모르겠지만, 보통은 뭐 엉간한 거 뭐 이렇게 등불 밝힌다 그래서 뭐 보이겠어? 아니, 제 말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저건 다 밤의 행사들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밤에 불을 밝힌다는 거는 이게 귀신 쫓는 거예요. 삿된 것들을 쫓는 거예요. 나쁜 것들을 전부 다 쫓아내는 거고. 그리고 연등 어떻게 만드는가, 아까 그 얘기하다가 잠깐 말했던 것 같은데, 주름지게 해서 하는데, 습자지 같은 거를 옛날 방식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기계로다가 다 하는 거고, 습자지를 캔에다 감아. 캔 같은 이런 나무통, 캔도 뒤에 나오는 거고, 나무통에다가 습자지를 이렇게 쭉 감어. 한 10바퀴든 20바퀴든 감어. 그 다음에 철사를 가지고 저거를 우리가 어렸을 때 전자석 만들 때, 전자석 이렇게 못에다가, 큰 못에다가 이렇게 코일 이렇게 감잖아요. 그런 식으로 당겨가지고, 진짜 엄청나게 당겨가지고 그걸 감어. 그러면 옆 단면이 이렇게 올록볼록해져요. 그렇게 해서 그거를 하루 이틀 놔둡니다. 그러면 이렇게 패여 있겠지. 이렇게 고리.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저거를 이렇게 손톱으로 해서 당겨내. 나무통이니까
나무통 이만한 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땡겨내서 그걸 4등분을 하든지 2등분을 하든지 그러면 연꽃 비비는 그 종이가 만들어져요.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색을 넣고 싶으면 색을 물들인 종이를 가지고 그 짓을 해야 돼. 그리고 많이 감아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많이 못 감어. 왜? 많이 감으면 그 철사가 파고 못 들어가. 철사가 파고 들어가야 주름이 되거든. 그래서 이 주름등이라고 하는 이 주름진 연꽃등, 주름등 이게 접었다 폈다 하는 거 말고 연꽃등은 상당히 고급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단체로 만들 수가 없어. 노동력이 엄청 들어요. 그냥 생각해봐도. 그러면 요 안에 요즘 같이 이렇게 등 만드는 철사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대나무로 합니다. 대나무로. 일제강점기에도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최근 제가 그런 걸 한 사람들한테 다 얘기를 들었거든. 그러니까 아니야, 나는 다 이런 걸 잘 몰라. 나는 연구해서 알았다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봤을 수도 있는데 뻘로 봐서 안 보였던 거고 그게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그래서 최근까지도 이런 거는 공산품이니까 우리나라에 없었잖아요. 당연한 거죠. 그건 뭐 뻔한 거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다더라. 그래서 연등은 굉장한 고급이에요. 그래서 연꽃 모양으로다가 이렇게 등을 만드는 것보다 동물 모양이 만들기가 쉬웠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요. 그래서 실제로 동국세식이나 이런 데 보면 여러 가지 동물 모양, 그 다음에 뭐 형태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어차피 규격화된 게 아니고 대나무로다가 틀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연꽃을 다 철사까지 써가지고 이 짓을 할 정도면 야, 그거나 그냥 이렇게 붙여가지고 오리 한 마리 만드는 거나 굳이 오리를 만들 것 같지는 않은데 용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용은 내가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 만들면 뭐 만들 수 있을까? 우리 같은 사람이 만들면 뭐 만들지? 여러분은 뭐 만들 것 같아요? 뭘 만들면 자신 있을까? 저는 안 만듭니다. 굳이 그걸 뭐하러 만들어 힘들게 해. 난 만든 거 보면 되지. 그래서 그렇게 보는 걸 간등이라고 합니다. 간등. 남이 만든 걸 보는 거야. 그리고 등이라고 하는 거는 낮게 드는 게 아니고 높게 거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지. 우리가 가로등을 낮게 키지 않는 것도 똑같이 뿔이 여러 군데로 가야 되는데 높을수록 좋지. 그래서 짝대기 같은 걸로 해서 이렇게 걸어놔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그 밝음을 보면서 모든 어두움과 관련된 삿된 것, 그 다음에 귀신 같은 것들이 나에게 범접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고 그게 언제 원래 하는 거냐면 정월대보름에 정월대보름에 원래 부처님 오신 날에 연등을 켰던 게 아니고 정월대보름에 하는 거예요. 정월대보름 저녁이 원래 그 벽사의 피날레입니다. 그래서 뭐 쥐불놀이도 하고 달집도 태우고 뭐 원래는 복죽도 하는데 이 동네는 복죽은 돈이 없어서 못했어요. 중국은 복죽을 많이 했고 우리나라는 복죽을 제대로 못했죠. 그래서 예전에는 단가가 세니까 단가만 센 게 아니고 위험성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 보통 사람들은 거기에 이제 그걸 보면서 그 굉장한 구경이 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풍등이나 유등제 같은 데 가서 우리가 구경하듯이 굉장히 큰 구경거리가 되는 거지. 별 볼 일도 없었을 거야. 별 볼 일도 없었을 건데도 그 당시만 하더라도 볼 게 워낙 없는 시절이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좀 돈 내는 사람은 아마 등 같은 거를 가지고 돌 수도 있었을 거고 탑돌이도 하고 뭐 이렇게 돌 수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이 등을 가지고 집집마다 돌아줬어요. 집으로 돌아줬어. 그게 지금 연등제 같은 게 되는 거예요. 돌아주는 게 뭐냐면 지금은 거의 잘 안 하는데 한 10년 전, 15년 전에도 그런 거 있었죠. 정초가 되면 지신 밝기 뭐 이래가지고 농악 같은 거 하면서 이렇게 집집마다 가면서 할배들이 삥 뜯으러 다니는 거 있었어.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 그렇게 이제 돌아다니면서. 근데 그거는 소리를 가지고 하는 거고, 꽹과리 같이 이제 뭐 소리를 가지고 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빛으로 하는 거지. 빛으로 한번 정화를 시켜주는 거지. 그래서 소리하고 빛이라는 게 아무튼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가 정화에 가장 중요한, 동아시아 사람들이 생각했던 정화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월대보름에 부름 깨는 것도 다 소리랑 관련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 깐 땅콩, 깐 호두 쓰는 거 아니라고. 그 껍질째 깨는 거예요. 그리고 잣이 제일 힘듭니다. 원래 치아로다가 이걸 깨는 건데 이렇게 깨갖고 소리를 내면 그 소리가 안에도 들어가서 내 안에도 한번 씻어내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해보면 잣이 세. 잣이 껍질이 두껍더라고. 잣 힘들고 호두나 땅콩은 쉽지 뭐, 그지? 땅콩은 뭐 손으로도 으깨지는데 호두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권장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잘못했다가 이렇게 연식 있는 분들 치아가 세로로 쪼개지면, 야, 그거 진짜 난감한 일이 벌어지는 거야. 세로로 금이 쫙 가버리면. 그리고 여러분들 쓰실 날이 아직도 많아요. 저거 부품을 좀 바꿔야 되는데. 부품 안 바꾸고 100년을 쓰니 이게 안 망가지면 이상하지. 깝깝하다, 왜? 누가 어저께 댓글 같은 거 이런 이상한 댓글을 또 달았더라. 우리가 이렇게 입고 있으면 이게 흰색으로 보인대. 네 눈깔이 이상해. 대답할 가치도 없다. 가치도 없어 진짜. 노안이야 노안. 이게 왜 흰색이냐. 딱 봐도 회색이구만. 검은색 외에는 너는 다 흰색으로 보이냐? 야, 그런 거 뭐 지적하기도 그렇고 참 애매하지. 이거 너무 상식적인 거를 얘기하니까 야, 이거 뭐라고 해 도대체. 눈깔 바꿔 이럴 수도 없고 이거 못 바꾸잖아. 이거 바꿀 수 있는 기계가 아니라니까 이게. 심장 이식 수술이라는 얘기 들어봤어도 눈깔 이식은 못 하잖아요. 지금 없어요. 없다니까. 그건 각막이지. 눈깔을 바꾸는 게 아니라니까. 눈깔 자체를 바꿀 수만 있어서 만약에 새로운 눈을 써서 젊은 사람 거하고 바꿀 수만 있으면 그거 진짜 대박이에요. 왜? 야, 중국에 진짜 눈 없는 사람 엄청 많이 나올 거다. 내가 돈 있는 재벌이야. 야, 이거 안경 쓰고도 노안인데 그래서 안경을 2개를 쓰든지 이 짓을 해갖고 막 하잖아 사람들. 근데 이거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봐. 10억료. 야, 한 개 10억 콜이지. 내가 재산이 뭐 1000억, 2000억 이러면 야, 100억도 한다. 100억도. 이게 늙어가지고 이게 조리개가 잘 안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게 노안이잖아요. 그래 땡길 때 안 땡겨. 거기다 이제 더 심한 게 색깔 구분도 못 하니까 이 정도면 거의 장애인급이거든. 너무 슬픈 거지. 야, 1억이면 언간한 사람도 하겠다. 좀 돈 있는 사람 같으면 1억이면 이게 떨어져 나간다고 생각해봐. 그리고 밝은 눈으로. 우리도 사실 눈이 안 좋아서 저는 뭐 이게 노안 되기 전부터 원래 안 좋았었어요. 명상하다가 눈 장님 될 뻔했다니까 내가. 예. 그런데 이제 그래서 먼 거를 잘 못 보지. 사람 얼굴도 잘 못 보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은 다 젊고 이뻐 보여. 이렇게 있을 때 차 마시러 오지 마. 차 마시러 오지 마. 가까이 오면 정체가 드러나는 거야. 멀리서 보면 다 이뻐 보여. 우리는 한 3m 정도 밖에만 있어도 다 천진해 보여. 이게. 그럼 얼마나 좋아. 여러분은, 나 그런 사람 봤는데, 그런 식으로 살다가, 그게 뭐 노안 수술인가 뭐 하면 렌즈를 넣는 거지, 그거는. 렌즈를 넣는. 근데 그게 다 치료된다라고 절대 생각 안 해요. 왜냐면 이거는 조리개를 당기고 이렇게 하는 그 근육 자체는 이미 늙었거든. 그래서 이게 효율적으로 안 되는 거고 일부를 개선하는 거지. 그 중에 일부를 선택적으로 개선하는 거거든. 렌즈를 하나 넣어서. 그러니까 콘택트 렌즈를 하나 삽입하는 거지, 일종의. 그렇게 해서 가까운 게 훨씬 잘 보이게 됐대. 그래서 자기 집이 얼마나 지저분한지를 이해하게 됐다. 그러니까 머리카락이나 이런 것들이 안 보였는데, 그래서 자기는 집이 언제나 깨끗한 줄 알았는데,
그거야말로 원효가 얘기한 그거 아니요? 심생즉 종종 법생. 그러니까 마음이 생하니까 모든 것이 생하고, 심멸즉 토감불이. 마음이 멸하니까 무덤과 흙은 다른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원효의 깨달음에서 노안 수술을 하는 동시에 세속으로 내려온 거지. 그러면 그 사람의 다시 청정성을, 이 세상의 청정성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눈깔 다시 빼. 이렇게. 그 렌즈 넣은 거 다시 빼. 아무튼 이 등불이라고 하는 거는 사된 것들을 물리치는 거고, 그건 정을 대보름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소리랑 불이랑 두 가지로 한다. 그래서 소리라고 하는 거는 더 불음 깨는 거. 소리. 그리고 불로도 합니다. 정을 대보름에도. 잣불도 붙이고, 제가 전에 얘기 안 해드렸는데 잣불 붙이는 거 있다고. 밤에 이렇게 잣을 이렇게 바늘에다가 이렇게 꽂아놓고 불을 붙여봐. 그러니까 잣은 두 가지 용도가 있어. 하나는 껍질이 있는 잣을 해서 깨물면 그 소리로서 내 안쪽에 있는 나쁜 것들을 씻어내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걸 이렇게 불을 붙이면 그 삿된 것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끓은 범람하니까 안 하시면 좋아요. 제가 어렸을 때 잣불 붙이고 우리 어머니한테 욕 많이 먹었던 얘기 안 해줬나? 이게 이제 뜨거울까봐 내가 큰 바늘, 이불 호청 꼬매는 바늘이 예전에 있었잖아요. 지금은 없는데, 이만한 바늘. 그래서 거기다가 잣을 넣고, 그 된다 하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라이터 아니다. 그 당시 성냥이다, 성냥. 이게 타, 진짜. 그렇게 했더니 이제 좀 시커매진 거지, 이 바늘이. 그래서 그걸 이제 딱 닦아가지고 다시 갖다 놨어요. 실패 이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옛날에 요즘은 별로 없는데 그런 꾸러미가 있었잖아요. 이만한 거 다. 그러다가 다시 넣어놨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어머니가 호청 꼬맨다고 했는데 바늘이 휘지. 바늘을 꼬맬 수 없지. 난 그건 몰랐다, 진짜. 불을 먹으면 쇠가 연해진다는 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어요. 내가 이게 초등학교 때 얘기를 하니까. 그래가지고 어떤 놈일까를 생각을 한 거지. 내가 낳은 놈 중에 상당히 엉뚱한 놈이 하나 있었던 거야. 그래가 이렇게 그래갖고 꼬매면 이게 바늘이 한 번 늘다가마다 애가 휘어갖고 오는 거야. 그래서 그때 욕 먹었던 기억이. 바늘 버려야 돼. 바늘 버려야 돼. 그래서 그게 이제 잣불이라고 하는 거고, 뭐 달집 태우기, 쥐불놀이 다 이제 불로다가 하는 거고, 불로에서 벽사를 하는 거고, 그래서 소리, 그 다음에 불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불의 상징이 팥이거든요. 그래서 동지 때는 팥을 먹어서 안에까지도 쓸어내는 거고. 근데 정월 대보름에는 이제 깨물어서 그걸 하는 거고, 이 소리를 통해서 안으로 이제 모든 나쁜 것들을. 개암 깨물었을 때 혹부리 영감 도깨비가 시겁하고 도망간다. 그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렇게 물러가게 된다. 라는 생각하시면 돼요. 개암이 호두 같은 겁니다. 호두보다 좀 더 단단합니다. 개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더 단단한 호두 계열이라고 보시면 돼. 근데 우리나라에는 호두는 별로 없었던 것 같고, 아마 개암은 저 같은데 전통적으로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키위는 없었고 뭐 참다래는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랑 좀 많이 다르죠.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개암은 옛날부터 있었던 것 같고, 호두는 임진왜란 병자호란 끝나고 들어왔을 겁니다. 몰라, 저 정확하게 모르겠네. 근데 분명히 그건 중앙아시아에서 유목문화 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더 빨리 들어왔을 수도 있겠다. 호도니까, 호도. 원래는 호도. 오랑캐 복숭아. 뭔 호두가 복숭아입니까? 이러는데 호두가 과육이 있을 때는 돌복숭아 같이 생겼어. 그걸 까고 우리가 그 씨만 취하는 거잖아요. 복숭아도 이렇게 까면 그 안에 씨가 크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복숭아는 먹지를 못하는데, 호두는 그걸 안에 그게 씨지. 호두가 정확하게 말하면 씨지. 그리고 그 옆에 과육이 이렇게 있어요. 그렇게 해서 돌복숭아 같이 생겼어요. 풋복숭아. 돌복숭아라고 해야 되나? 풋복숭아라고 해야 되나?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그 교과서에 보면 풋복숭아를 학교 앞에서 사 먹고 배탈 난 이야기가 쓰여 있었는데. 보사님들은 그런 것도 모르잖아. 그 시절에는 그런 거 없었을 거야. 그 교과서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고, 이걸 정월 대보름에 했었는데 벽사가 주된 거였는데 그거를 무신 정권의 최희라는 최충원 아들이에요. 최희가 나중에 이제 옮기게 되는 거, 정월 부처님 오신 날로 옮기게 되는 거. 옮겼다기보다도 저는 그래서 그렇게 썼거든요. 논문 같은 데서 그렇게 썼거든요. 여러 번 했을 거다. 그러니까 정월 대보름에도 하고, 그 다음에 부처님 오신 날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불교가, 그러니까 1년에도 여러 번 할 수도 있죠. 경제력만 되면. 이건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에요. 기름을 써야 되기 때문에. 예, 기름하고, 이거 종이로다가 다 만든다고 생각해봐. 그 종이값을 얼마나 많이 들겠나. 그래서, 지금은 시절이 다르니까 그래요. 근데 예전에는 기름하고 종이는 굉장히 아무튼 비싼 거예요. 그리고 또 색깔까지 넣으려면 저 염료도 엄청 비쌉니다. 종이, 기름, 염료는 옛날에 다 비싼 거예요. 그래서 경제력이 엄청나게 된 데만 했겠지. 그러면 1년에 여러 번 할 수도 있죠. 1년에 여러 번 할 수도 있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떼거리로 구경 오는 거고, 이렇게.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도 하고, 정월 대보름도 하고,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나중에는 이제 숭유옥불이 되면서, 못하게 되는 거죠. 경제력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부처님 오신 날 하루로 이제 축소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가 요즘은 등을 여러 번 하대요. 저런 절들에 가보면 뭐 봉은사나 이런 데 가면 백중 때도 하죠. 흰등 막 켜놓고. 근데 이게 연등이 돈을 받았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일제강점기 때만 하더라도 큰 절은 돈을 안 받았다 그래요. 경제력이 되는 거는 그냥 우리 축제로서 했지 돈을 안 받았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작은 절은 아마 돈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때도. 왜냐면 비용이 많이 들거든 이게. 지금하고 달라. 지금은 오히려 비용이 얼마 안 들어. 사실 이런 거 뭐 이렇게 하나 걸어주는데 큰 돈 안 들어요. 근데 그렇게 노동력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해봐. 그럼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재료값이 생각보다 세다니까. 그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은 헐어진 게 예전에는 굉장히 비쌌던 거야. 그러니까 종이 같은 거. 여러분 어렸을 때만 생각해 보세요. 종이가 얼마나 귀했었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쓸데없는 데다가도 이렇게 다 뒷면에다가 글을 쓰고 뭐 이랬었잖아. 그리고 화장실 가서 그걸 또 닦고 인력 찢어가지고 화장실 가고 다 이랬었잖아. 그거 뒷면으로 해야 되는데 또 앞면으로 하면 그 까만 것도 거기에 묻고 이러는데 그게 까만 거 묻고 빨간 거 묻고 파란 거 묻고. 그래,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유래가 됐을 거야. 빨간 종이 줄까, 파란 종이 줄까. 진짜 물자가 귀했었잖아요. 그래서 볼펜 하나도 귀하고, 참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 뒤에, 그 다음에 몽당 연필, 뭐 연필 뒤에다가 볼펜 자루를 또 이렇게 찔러가지고 쓰고, 참 그러던 시절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들은 볼펜도 없고, 목탄 썼을 수도 있지. 붓 썼나? 붓, 뭐, 이렇게. 그리고 실제로 추사나 이런 사람들 글씨 연습하고, 한석봉 글씨 연습하고 이런 얘기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종이에 안 씁니다. 다 돌에다 쓰고 이래요. 돌에다 씁니다. 물 묻혀서 돌에다 써. 그래서, 종이값이 비싸니까 그렇다니까. 종이에다 일일이 다 글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 묻혀가지고 종이에다가 이렇게, 돌에다 쓰면 이제 마르지. 그럼 또 쓰고 이러면서 연습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만년필 이렇게 하잖아요. 그 만년필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제 유래를 아시는 사람은 아시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데 누가 장삼해 준다 그래서 내가 장삼 있다 그랬더니 그럼 뭐 필요한 거 있냐고 그래서 만년필? 뭐 이래갖고 시작된 건데 만년필이 볼펜하고 다른 점은 종이를 가려요. 만년필은 종이를 가립니다. 그러니까 민질민질한 종이에는 당연히 쓰면 안 되고, 그럼 뭐 글씨가 스미지를 않으니까. 그리고 종이 질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 이 손맛이 있어, 손맛이 있어. 그런데 붓도 마찬가지거든요. 붓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붓 얘기하려고. 그래서 붓도 돌에다가 쓰는 게 과연 얼마나 효과를 줬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연습은 되는데 종이하고 이제 실전이 다른 거죠. 예전에 우리 그런 거 있었어요.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한국 축구가 외국에 나가서 힘을 못 썼던 이유 중에 하나를 뭘 꼽아왔냐면 우리는 잔디구장이 없었다고 그랬어.
그래서 맨바닥에서 흙바닥에서만 맨날 차다가 갑자기 단지구장으로 가면 견적이 안 나온다는 거지. 이 정도 차면 이렇게 날아갈 거야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정도 차면 잔디에서는 충격이 흡수가 되니까 훅 꺼지겠지. 원래는 흙바닥에서 차면 이렇게 하면 똘똘똘 구르는 건데 그러니까 그다음에 바닥이 푹신하니까 또 다르잖아. 아유 뭐 진짜 잘하면 그 얘기는 맞지. 명필이 붓가리냐? 아니 그거는 내가 맞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지 같은 사람들은 더 가려야지. 그것마저도 안 가리면 끝이지. 뭐 한국 축구가 뭐 세계 1위는 아니니까. 그래서 그렇게 계속 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얘기를 했었던 거죠. 잔디구장의 문제. 그래서 연등과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제등행렬, 뭐 연등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저녁에 불타는 이 밝음을 가지고 집집마다 이렇게 다니면서 아니면 거리를 이렇게 다니면서 그 삿된 것들을 물리쳐주는 거기서 된다라고 아시면 돼요. 제가 연등제 이번에 또 그거 할 겁니다. 생방 때 또. 그거 진짜 어렵다. 내가 한 번 했는데 왜 나한테 또 하라 하는지 내가 정확하게 알아. 사람 구하기 어려워. 근데 안 할래다가 사람 구하기도 어려운데 그냥 도와주는 셈 치고 해야겠다. 나 이래 해주는데 진짜 어려워. 와, 그게 제가 여지까지 녹화도 해보고 그다음에 뭐 대중 강연도 해보고 난이도 최고입니다. 아무것도 안 들려.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옆에 사람 아나운서의 말이 안 들려. 바로 옆에서 떠드는 아나운서의 말이 안 들려. 걔 입을 대충 보다가 걔가 쉬면 내가 그냥 하는 거야. 걔 말을 듣고 하는 게 아니야. 되게 재밌어. 우리 또 이런 것도 좋아하거든. 우리 막 짜놓고 뭐 이렇게 대본을 보고 나 이런 거 진짜 싫어하거든. 나는 뭘 보고 말하는 사람을 무시합니다. 그 사람은 전문가가 아니라고 생각해. 전문가는 기본을 알고 있는 사람. 아주 세밀한 거는 봐야지. 하지만 기본적인 거를 본다라고 하는 거는 저건 전문가로서의 자질 자체가 안 돼 있다. 몰라. 내가 얼마나 이러한 방식을 유지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죽어가잖아. 야, 나는 진짜 큰 스님이 선법문 하면서 나는 읽는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선은 활발발한 거예요. 그냥 당신이 그냥 그 자리에서 나오는 걸 하면 돼. 근데 그거를 써서 읽는다는 거는 이건 선 자체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가 안 되면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누를 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그런 거지. 동양화, 이하응이 난초를 그려. 그러면 그냥 샥샥샥 그리는 거지. 마치 서양화의 정무라 그리듯이 바탕에 밑그림이 있어. 이건 선이 아니요. 이거는 우리 사고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공부는 사실 교학은 그 밑그림이 있어도 돼. 그런데 전문가면 그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지. 그 정도는 외워야 전문가지. 야, 다 책 보고 할 거면 니나 내나 내가 왜 네 거를 보고 있어야 돼? 책을 보지. 그리고 사람이 나이 먹으면 저도 마찬가지인데 저도 이런 거 찍다가 나중에 가끔 이렇게 제 거를 이렇게 넘기다가 볼 때가 있는데 그거 보면 깜짝 놀라는 경우들이 있어요. 헛소리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고유명사나 이런 게 틀리는데 내가 틀린지 몰라. 나 틀린지 몰라. 나는 이걸 얘기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말이 나가는 순간에 이게 된 거야. 그런데 나는 내가 틀렸다는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봐요. 까마귀하고 까치도 구분 못하던데 저번에 보니까. 까치라고 얘기해야 될 부분을 까마귀라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간 거지. 간 거지.